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은 미국 동북아의 전략무기 증강 배치, 김정은 오판의 대가입니다. 자, 김정은이 오판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지금 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사실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최근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칠간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링컨 항모 전단이 이란 인근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5월 5일부터 발효되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와 이란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에이브람스 링컨 항모전단과 폭격기 부대를 중부 사령부에 배속시켰다.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 러시아의 흑해 함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링컨 항모 전단이 본국에서 긴급하게 8일 만에 지중해로 갔어요. 그리고 원래 중동에 있던 존 C 스테니츠 항모 타격 전단이 우크라이나 앞으로 가서 터키 앞에서 같이 해상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를 압박했죠. 그렇게 해서 갔던 이 링컨 항모 전단을 중부 사령부, 즉 중동 지역에 배속시켰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폭격기 부대를 더 배속시켰다.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며칠간의 어떤 그 미국의 상황을 보면 군사력이 중동, 즉 이란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북한이 방심했겠죠. 자, 이란으로 향하는 링컨 항모전단입니다. 이 항모전단에는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과 그리고 레이테 걸프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베인브리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메이슨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니체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스페인 해군의 멘데스 누네즈 그 함이 이렇게 배속되어서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 전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타격 전단은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으로 보도해 드렸듯이 지난 4월 1일 날 노포크를 출항해서 8일 만에 지중해 동부 지역, 즉 에게해, 아드리아해 연안에 도달해서 대러시아 무력 시위 임무를 수행한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사상 최초로 해외 전개 임무에 F-35C 전투기를 탑재하고 출동했으며 스페인 이지스함도 배속받아 작전 수행 중입니다. 이랬던 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이 극적으로 오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 이런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30일입니다. 지난달 말이죠. 4월 30일 날 괌에 배치되어 있던 B-52 폭격기 편대가 괌을 벗어나서 항적정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남하해서 인도양의 미군 군사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즉, 동아시아에는 지금 폭격기가 지금 당장 많은 폭격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괌에 있던 폭격기들을 디에고 가르시아로 보낸 겁니다. 즉, 이 서태평양의 전력이 다운되는 것을 감수하고 인도양의 전력을 증강시킨 겁니다. 아까 볼턴 보좌관의 말대로 항공모함 전단을 중부 사령부, 즉 페르시아만 쪽으로 보내고 링컨이죠. 그리고 괌에 있던 B-52 전략 폭격기를 인도양을 지원하는 디에고 가르시아로 보낸 겁니다. 즉 서태평양에 전력 공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왜냐? 바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페르시아만 때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일 날 우리 시간으로 7일 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한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면제했던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를 전면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란이 크게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동안의 핵 합의 이행 차원에서 중단했던 핵 활동을 일부 재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알리 라니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하려 한다며 이에 대해 강력 비판 입장을 발표했고,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자국군 또는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중동 지역의 미군에 대한 공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한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입니다. 그 정규군을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겁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란 군이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이란 군에 어떠한 군사 무기 또는 부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즉 이란 군의 지금 전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이 없어서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북한군처럼요. 북한군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북한에는 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실험 안 했는데 이렇게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서 이란 정규군에 대한 제재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 미국이 2015년 7월 달에 체결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 그 협정을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폐기 이후에 참아왔는데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니까 이제 못 참겠다. 우리도 다시 핵 개발하겠다. 이제 이 내용인 것이죠. 또 정보 당국이 또 뭐라고 분석하냐? 이런 이란 의회 의장 그리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자국군 또는 대리 세력을 이용해 중동 지역의 미군에 대한 공격을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정규군을 가지고도 미군을 공격할 수 있고 대리 세력, 그러니까 뭐 알카에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테러 단체를 동원해서 뒤에서 움직여서 미국을 공격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바레인이 있는데 그 바레인에 미국의 제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도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란에 이제 군사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북한에 들어간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이런 것들을 제재하면서 북한이 지금 완전히 고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돈줄을 말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생기구나.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 나라가 이란의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특혜 조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 불허한다. 이제 이란의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정규군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겠다.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태평양을 담당했던 괌의 B-52 폭격기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태평양에 군사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 이런 군사력이 배치가 됩니다. 현재는 키어사지 원정 타격 전단 하나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칠함대에 있는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처럼 그런 겁니다. 바로 와스프하고 똑같은 그런 시리즈의 강습 상륙함인데 여기에는 과거에는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실었지만 앞으로는 F-35B를 짓겠죠. 그런데 F-35가 지금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짓고 지금은 뭐 헬기 위주의 작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중해로 보냈던 에이브람 링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괌에 있던 B-52 폭격기 편대를 디에고 가르시아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딱 보고 오케이, 우리 서태평양이 비었으니까 내가 이때 도발 한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과거에 우리 냉전시대 때 이럴 때는 중동 지역의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든지 전쟁을 발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군사 전략을 세워놓고 디에고 가르시아, 괌, 또 하와이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투입해서 한국에서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준비를 해놨었죠.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승리한다라는 전략에서 조금 전략을 좀 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판단할 때 그래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란 때리러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빈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액션을 좀 해도 되겠구나. 최근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하노이에서 체면 다 상해버리고 완전히 나 지금 떡대버렸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내서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사인 좀 줬더니 또 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루인 러시아의 푸틴 형님 만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형님 비자 좀 우리 노동자들 10,000명 남았는데 그 비자 좀 연장해 주세요. 안 돼. 그럼 10만 톤 주기로 했던 그 밀가루 좀 제대로 좀 주세요. 5만 톤 주기로 했지?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5만 톤도 못 줘. 그래서 제가 지금 얻은 정보는 5만 톤도 안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식량은 식량대로 못 구하고 트럼프하고는 이제 앞으로 거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것을 완전히 확신을 얻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의 고와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미국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괴롭혀야죠. 그래서 미사일을 이제 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금상첨화로 미국의 전력이 이란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구나 하고 미사일을 쏜 겁니다. 역시나 김정은의 도발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한미 반응이 나왔죠.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이 아니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5일날 CNN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가 국무부 장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해왔던 게 바로 북한과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제 수포로 돌아갔어요.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완전 물거품이 됐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정치인이에요.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협상을 주도해 왔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왕창 떨어져 버리죠. 그걸 우리 일부 관제 언론들은 좋아가지고 야 보세요. 지금 미국도 이렇게 톤다운 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하고 지금 그 저녁에 하는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들 다 여러 방송국 있죠. 난리가 난 거죠. 좋아서. 근데 사실은 그냥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입장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입장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입장과 더불어서 우리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 그리고 범여권 정치인들 뭐라고 하냐?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거다. 발사체라잖아, 발사체. 그리고 궤도 봐서는 미사일 아니야.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단순한 정례 훈련이야. 무슨 북한이 그런 미사일 쏘는 정례 훈련을 했어요. 지금 정례 훈련을 미사일 쏘는 정례 훈련 봤어요,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또 어떤 범여권 정치인 한 명은 나름 군사 전문가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인데 새끼 탄도미사일이라서 새끼 호랑이라서 별 위협 안 된다. 아니 그 새끼 호랑이가 미국은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 새끼 호랑이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아주 몸이 날려가지고 피하기도 잘 피하고 활도 안 맞고 그걸 말이야 군사 전문가 자격으로 비례대표 공천 얻어서 정치인 된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하는 게 맞습니까? 아유 나 정말 그분 만나면은 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된 지로 만난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김정은이가 텔레비 이제 막 틀어놓고 봅니다. 좀 이렇게 나름대로 편집해서 합성을 하긴 했는데 좀 합성이 조금 이렇게 개발스럽게 됐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보면서 TV 보면서 폼페이오가 중장거리 미사일 ICBM 아니다.
또 남조선에서는 국정원이 아직 분석 중이다. 모양은 지대지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도발로는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 김정은이가 아싸 쟤들이 뭐 어쩌려고 자 이제 비건 9일날 오면 우리한테 쌀 주라고 할 거야. 내가 이 정도 사인 보냈으니까 쌀 안 주면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해가지고 폼페이오 트럼프 너희들이 지난 1년 2년 동안 너희들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오바마하고 다르잖아. 내가 클린턴하고 난 다르잖아.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질했던 이 북한과의 협상 완전히 물거품 됐다. 허송세월했다. 라는 거 보여줄 거야. 그런 거 보여주기 싫으면 쌀 내놔. 그리고 한국 보고 돈 주라 그래. 경제지원 개성공단 해주라 그래. 그런 사인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냥 제발 개성공단 지금 우리 준비 다 돼 있어요. 개성공단 우리 막 물밀듯이 들어갈 거예요. 금강산 관광 오케이만 해주면 물밀듯이 관광객은 싸그리 몰고 가겠어요. 지금 뭐 관광객들이 관광할 데가 없어서 전부 일본에 가고 뭐 가고 하는데 일본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관광객들 전부 돌려서 금강산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쌀도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끌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줄 거예요. 하면서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신 이번 작전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북한에게는 배드뉴스. 제가 북한이 파악했겠죠. 그러나 파악 혹시 못했을까 봐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신 큰일 났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갔던 B-52 폭격기가 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제 5월 7일 날 돌아왔어요. 자, 항적 정보입니다. 갔던 길로 반대로 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쪽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 항적 정보입니다. 5월 7일 오후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이 시간에 폭격기 부대를 증강 배치했다 라고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디에고 가르시아 중부지역에. 그러면 아마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던 이 괌 소속의 폭격기가 괌으로 좀 돌아오는 걸로 봐서 이 사흘 사이에 미 본토에 있던 폭격기를 디에고 가르시아에 보내고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던 폭격기를 괌으로 다시 복귀시킨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괌에서 다운됐던 미군의 전략 핵폭격 전력이 다시 원상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LA급 공격 원잠 핵잠수함이 일본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배인데요. 잠수함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988년 취역한 LA급 공격 원잠 36번 함으로 플라이트 2로 분류됩니다. 사정거리 3100km의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12발을 수직 발사대에 탑재하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약했습니다. 모항은 진주만입니다. 자, 어제 현청 발표로 지금 핵잠수함이 지금 우리 요코스카에 들어왔다. 이렇게 일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 즉 5월 7일 하루 동안 핵잠수함 추가로 진주만에 소속되어 있던 핵잠수함이 일본 요코스카로 왔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로 지원 나갔던 괌의 B-52 폭격기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정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김정은의 오판, 미국의 윈 플러스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윈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윈 플러스 전략입니다. 윈 플러스 전략은 뭐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못하니까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윈윈 개념을 대체해서 지난 2012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한 개의 전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고 다른 전장에서는 위협을 억제하며 현상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윈 플러스 전략입니다. 2012년부터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전쟁 두 개는 동시에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란과 북한. 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 전단 그리고 키어사이즈
강습 상륙 전단을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 배치되어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이 2개가 있죠. 지금 이란 앞과 북한 앞은 이런 큰 어떤 그 함대는 똑같아요. 함대 세력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디에고 가르시아 즉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본토에서 지금 아마 폭격기들이 증강 배치된 것 같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세력은 괌에 이미 다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냐 북한이냐 어느 것이 윈이고 어느 것이 플러스가 될 거냐는 아직은 모릅니다. 똑같이 지금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지렁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란 지렁이, 북한 지렁이. 그 중에서 먼저 꿈틀대는 놈이 밟히는 겁니다. 먼저 꿈틀대는 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꿈틀대 버렸죠. 밟힐 수 있습니다.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냈던 거 바로 지금 백해서 괌으로 전략 폭격기 돌아왔습니다. 자, 김정은 어느 쪽으로든 해피엔딩은 없고 새드엔딩만 남았습니다. 뭐냐? 현상유지, 즉 미국이 이란을 윈 그리고 북한을 플러스로 생각해서 한다면 현상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상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북한은 좋아지냐? 아니죠. 지금 올해 식량이 159만 톤이 모자라는 예상입니다. 그 중에서 22만 톤 어디서 뭐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또 지원받고 136만 톤의 식량이 올해 모자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이 1년 동안 다 먹을 수 있는 쌀의 양만큼 북한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식량 사정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란을 윈으로 하고 즉 이란하고 전쟁하고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주력으로 삼고 북한을 현상유지 전략으로 삼는 플러스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굶어 죽는 뭐 것들 등등으로 해서 내부 붕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먼저 지렁이 꿈틀해서 북한을 먼저 밟자 북한을 윈으로 하고 이란을 플러스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레짐 체인지 들어가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방법. 형님, 미안합니다. 핵 바로 내놓을게요. 카자흐스탄처럼 제가 리스트 열심히 꼼꼼하게 작성해서 바로 내놓을게요. IAEA 다 들어오세요. 보고자 하는 것 다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살죠. 그 방법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이탈했던 군사력이 복귀했고 또 기존에 있던 군사력보다 핵잠수함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겠죠. 시작이겠죠. 더 많은 군사력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신행교대 국방TV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모습 그리고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훈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소식을 단독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행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